네, 안녕하세요. 마경환입니다. 오늘은 인컴 자산, 즉 금융자산을 투자를 해서 현금 흐름이 꾸준히 창출되는 자산을 좀 소개해 드리고자 하는데, 그 중에 오늘 가장 중요한 자산 중에 하나가 달러 표시 브라질 채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달러 표시 브라질 채권을 제가 추천드린 이유는 뭐냐면, 기본적으로 예금처럼 안전하면서도 일정하게 캐시플로가 나오고, 게다가 예금보다는 금리가 더 높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큰 장점은 예금은 세금을 내는데 달러 표시 브라질 채권은 전액 비과세입니다. 그래서 오늘 간단하게 달러 예금과 달러 표시 브라질 채권 간단히 한번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현재 은행에서 달러 예금과 달러 RP 증권사 달러 RP 같은 경우는 은행 달러 예금은 3% 내외하는 것 같고요. 증권사 RP는 한 3.4%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비교 대상은 미국 국채 같은 경우는 현재 4.3% 정도 됩니다. 반면 현재 달러 표시 브라질 채권은 연 6%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명목적으로 이렇게 차이가 나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차이가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왜 이 시점에 우리가 이런 채권 자산을 가지고 지금 현재 인컴, 현금으로 만드는 자산을 투자를 해야 되냐면, 첫 번째는 여러 가지 이유, 뭐 전쟁 같은 거 이유 때문에 지금 금리가 높지 않아요. 그럼 현재 높은 금리로 우리가 은행 예금처럼 확정 금리로 활용할 수 있는 측면이 있을 것이고요. 두 번째로는 다른 주식과 뭐 기타 다른 거와 달리 채권 같은 경우는 우리가 매년 일정하게 이자 수익이 들어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고금리 갖고 매년 일정하게 들어올 수 있는 현금 흐름을 만들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요. 게다가 브라질 달러 표시 브라질 채권 같은 경우는 이 현금 흐름이 세금을 한 푼도 안 내는 절세 효과가 있기 때문에 제가 오늘 달러 표시 브라질 채권을 여러분한테 추천드린 연유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본다라고 하면, 달러 표시 브라질 채권 같은 경우는 현재 쿠폰이란 게 뭐냐면, 쉬운 말로 하면은 매년 6% 이자를 받는 겁니다. 연 6% 이자를 받고, 그리고 달러 표시 브라질 채권은 말 그대로 이거는 달러로 되어 있습니다. 즉 달러로 투자를 하고 달러로 이자 받고 나중에 달러로 상환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거는 뭐라 해야 되나요? 이론적으로 우리가 달러는 기축통화니까 통화 리스크가 없다라고 보셔도 무방하지 않을까 싶고요. 그리고 방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연 6%의 쿠폰 이자와 또 중간에 또 우리가 매년, 만약 10년짜리 하시면 매년 연 6% 들어오잖아요. 근데 중간에 내가 돈이 필요해요. 그럼 중간에 또 팔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팔아서 혹시 매매 차익이 발생하더라도 전액 비과세입니다. 즉 쿠폰 이자, 할인 차익, 매매 차익 모두 다 이 달러 표시 브라질 채권은 비과세이다 인 거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달러 표시 브라질 채권을 보실 때 조금 유의하셔야 될 거는 WB입니다. 등급 좀 낮죠? 그렇기 때문에 약간은 전반적인 매크로를 좀 자문을 받으면서 매크로 리스크의 자문을 받으면서 투자하면 참 좋은 투자가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실제 이제 저희 고객들이, 자문사로 오신 고객들이 오셨을 때 비교한 비교 테이블인데요. 실제로 우리가 만약 여러분들이 한 10억 정도가 계시다고 하시는다 가정하면, 은퇴해서요. 그러면 달러 예금을 투자를 했을 때와 10년 국채와 미국 10년 국채와 달러 표시 브라질 채권 투자했을 때 실제로 내가 받는 돈이 얼만큼 차이가 나는지 한번 비교해 드릴게요. 예를 들면은 달러 예금 같은 경우, 달러 RP 같은 경우는 실제로 10억을 하면은 연간 한 3에서 3.4%니까 3,000에서 한 3,400 정도 드는 반면에, 근데 여기에서 어떻게 되죠? 여기에서 세금 떼야 되잖아요. 15.4를 떼면은 한 460에서 524만 원 빠지고, 그러면 결론적으로 세후 수익률은 기본적으로 2천 후반대가 됩니다. 2천 후반대면은 결론적으로는 10억을 넣더라도 매달 한 200만 원 초반대밖에 못 가져가죠. 그러니까 세후로 따지면은 3 내지 3.4가 2.5 내지 2.8밖에 안 되는 반면에, 달러 표시 브라질 볼까요? 6%니까 10억 넣으면 연 6천만 원이 되고, 그리고 세금 한 푼도 안 내요. 그러니까 세후 연간 수령액도 6천만 원이고, 여기에다 이걸 12달러 환산하면 매달 500만 원이 들어옵니다. 그죠? 그럼 정리를 하면은 세후 실질 수익률이 연 6%입니다. 즉 정리를 하면은 10억을 가지고 투자를 한다라고 하면은 연 6천만 원이 들어오고 매달 500만 원이 세금 없이 매달 받을 수 있는 거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달러 예금 대비해서는 매달 기준으로 거의 한 290만 원 정도가 더 많이 받게 되는 측면이 있다는 거고요. 그리고 요거를 세후 수익률을 한눈에 비교하면은 딱 바로 답이 나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달러 예금은 3%지만은 세후로는 2.54밖에 안 되고, 그리고 달러 RP는 3.4지만 세후로는 2.88, 그리고 10년 국채는 4.3으로 다 받는다고 하더라도 3.64인 반면에 브라질 채권은 6%인데 6% 그대로 다 들어온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10억 기준으로 연 6천만 원, 매달 500만 원이 고스란히 내 통장에 들어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하나, 여기서 방금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10억이면은 우리가 종합소득세 대상이 되는 거잖아요. 좀 전에 앞단에는 일반 과세만 얘기했는데 종합과세로 계산하면 만약 대상자라고 하면 이게 더 실제 수익은 더 차이가 납니다. 예를 들면은 우리가 달러 RP나 달러 예금 RP 같은 경우는 실제로 이자가 세전으로 3,000원, 3,400 받지만은 세후로 보면은 2천만 원 초반밖에 안 되고요. 반면에 브라질 채권 같은 경우는 연 6천만 원이 고스란히 다 가져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미국 국채나 이런 거 대비해서도 압도적으로 더 세후 효과가 크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결론, 우리가 인컴 자산을 투자를 할 때 가장 중요한 게 앞에 나오는 수익도 높은 것도 중요하고 꾸준히 들어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중요한 거는 세금 다 떼고 세후로 얼만큼 들어오냐가 제일 중요하다. 이게 포인트인 것 같고요. 그래서 달러 RP 같은 경우는 세후로 한 2.5에서 2.9, 미국 국채는 3.6 정도 들어오는데 브라질 채권은 세후로 6%가 들어오는 것 같다. 그럼 마지막으로 이런 달러 표시 브라질 채권이 적합하신 분, 어떤 분일 건가 하냐면 첫 번째로 종합소득세 대상이나 거기에 근접한 자산가, 두 번째로는 달러 예금 만기인데 조금 더 높은 세후 수익률 자산 없어? 뭐 이렇게 될 거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포트폴리오 안에서 좀 절세가 되는 자산의 비중을 높이고 싶으신 분은 달러 표시 브라질 채권이 굉장히 좋은 대안이다.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연 6%로 세후 수익이 들어오면서도 우리가 종합소득세를 받지 않는 굉장히 매력적인 포트폴리오다. 자, 근데 인컴 자산은 브라질 채권이 전부일까요? 아닙니다. 이거는 시작일 따름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마경원입니다. 요즘 환율이나 금리 변동이 워낙 커서 소중한 노후 자금을 굴리셔야 하는 우리 5060 은퇴자분들의 투자가 참 고민이 많으시죠. 그동안 제가 자산의 방어의 핵심으로 채권 투자를 참 많이 강조해 왔는데요. 하지만 지금처럼 불확실한 장세에서 언제 금리가 내릴까 방향성을 맞추는 금리 변동에 따른 자본 차익만으로 내 재산을 안전하게 운영하기가 참 어려운 상황입니다. 즉, 채권 투자의 가장 큰 특징인 이자, 우리가 캐리라고 하죠. 캐리 수익이라는 게 너무 좀 간과된 측면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너무나 많은 분들이 금리 하락만 해야 채권 수익이 난다라는 것만 포커스를 하고 있는데, 사실은 그보다 더 중요한 거는 우리가 시장 상황과 관계없이 꾸준한 수익이 나올 수 있는 이자 측면이 더 중요한데, 이게 제가 그동안 너무 간과한 측면이 있고, 따라서 앞으로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런 시장 상황과 관계없이 꾸준하게 나올 수 있는 채권의 속성인 이자 수익의 측면을 많이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투자의 폭을 확 넓혀야 합니다. 기존의 든든한 채권 이자와 더불어 고배당주, 인프라, 리츠, 브라질 채권처럼 매달 알아서 현금이 꽂히는 인컴 자산으로 전략을 전환해야 할 때입니다. 오늘은 제가 꽤 오랫동안 강조한 채권에서 인컴 자산으로 방향을 바꾸게 되었는지, 어떻게 하면 두 손 두 발 쭉 뻗고 편안하게 평생 월급 시스템을 만들 수 있는지 명쾌하게 풀어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오피셜 클럽이나 강의장에서 우리 5060 은퇴자분들을 참 많이 만나지 않습니까? 이분들 곁에서 보니까 은퇴 이후의 자산은 정말 생명처럼 소중한 돈이거든요. 그런데 기존처럼 언제 금리가 내릴까 방향성을 맞추는 자본 이득을 추구하는 채권 투자는 필연적으로 매일매일 우리가 주식처럼 매일 시황을 봐야 하고 변동성이 크면 항상 마음을 좀 졸이게 되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수강생 등 분들한테 진짜 필요한 게 과연 금리 맞추기 게임이 아니라는 거죠. 즉
마음이 편하고 예금보다 높은 수익을 내면서도 다달이 월급 나오듯이 현금 흐름이 흘러 들어오는 구조가 좀 절실하다는 거죠. 그래서 단기적인 시세 차익을 쫓는 것은 좀 내려놓고 원본 변동성을 낮추면서 좀 꾸준히 현금 흐름을 창출하는 인컴 중심의 멀티 안전자산으로 스터디 방향을 좀 넓히게 되었습니다. 최근 원달러 환율이 1,500원대를 위협하고 또 중동의 지정학적 리스크까지 겹치면서 매크로의 어떤 불확실성이 정말 이제는 상수가 된 시대입니다. 예전엔 국채 하나만 잘 사두고 하두면 마음이 편했는데 지금처럼 글로벌 기준금리 방향을 예측하기가 좀 쉽지 않은 국면이고 또 단기간 물가 상승 압력이 좀 지속되는 국면에서는 단일 자산으로만, 즉 채권으로만 자산 방어나 수익률 제고하기에는 좀 한계가 있는 건 분명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국면에서는 방향성에 베팅하는 투자가 아니라 시장이 오르든 내리든 관계없이 보장되는 수익, 즉 이자와 배당, 임대료가 꾸준히 들어오는 인컴 자산 포트폴리오로 방어막을 쳐야 합니다. 주식과 채권 그리고 대체 자산을 적절하게 섞어서 변동성을 상쇄하는 투자가 지금 시점에서 너무너무 필요한 국면이라고 봅니다. 우리가 투자를 할 때는 크게 두 가지를 보잖아요. 뭐냐면은 수익성과 안정성. 네. 은행 예금은 원금은 지키면서도 10년 뒤에 이자가 너무 아쉽고 주식은 반면 수익은 좋을지 모르겠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문 용어 말씀드릴게 MDD가 뭐냐면 맥스 드로우다운이라 해서 즉 고점 대비 최대 하락폭을 나오는 변동성이 너무 무서운 거죠. 왜냐하면 너무 들쭉날쭉하니까 그죠? 특히 연금이나 노후자금은 절대로 크게 깨지면 안 되는 소중한 자산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금은 너무 수익성이 부진한 반면에 주식은 또 너무 안정성이 좀 떨어지는 거라서 그러면 이제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수익성과 안정성을 그대로 다 가질 수 있는 게 우리가 인컴 자산이죠. 즉 이 둘의 장점을 모은 게 인컴 자산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기본적으로 이자와 배당이라는 시간의 함수를 먹고 자라기 때문에 수익성은 예금보다는 훨씬 더 뛰어나고 반면 하방 리스크는 주식보다 훨씬 더 단단하게 잡아주게 됩니다. 이들 자산은 기본적으로 시간이 지나가면 들어오는 현금 흐름이 또 재투자되면서 나중에 완벽한 어떤 제가 항상 자주 얘기하죠. 스노볼 이펙트. 즉 복리의 마법이 발현되거든요. 그래서 지금같이 좀 불확실 상황에서는 심리적으로도 마음이 편안하고 좀 든든한 투자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만병통치약 같은 단일 자산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가장 베이스가 되는 채권을 든든하게 깔아두고 그 위에 인플레이션을 방어해주고 연한 5에서 한 8%의 쏠쏠한 배당이 나오는 맥쿼리 인프라 같은 인프라 자산 그리고 하방은 막아주면서 주식의 상승을 어느 정도 따라가는 고배당주와 리츠를 거시경제 상황에 맞게 좀 배분해야 합니다. 예를 들면은 경제가 좀 둔화될 것 같으면은 경기에 영향을 좀 덜 받는 인프라나 채권의 비중을 좀 높여야 되고 반대로 고배당주나 리츠를 좀 더 비중을 확대하는 이런 방식이 되겠죠. 이렇게 성격이 다른 자산들을 유기적으로 결합하고 정기적으로 리밸런싱 해주면 어떠한 시장 상황에서도 마르지 않는 평생의 월급 파이프라인이 완성되는 겁니다. 네, 이번에 새로 준비한 클래스는 한마디로 은퇴 후에도 마음 편히 일하지 않으면서 평생 마르지 않는 현금 흐름을 내 계좌에서 직접 세팅해 보는 어떤 실전 과정입니다. 우리가 투자를 할 때 제일 중요하게 기초를 다지고 그걸 실전에 적용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진입장벽을 확 낮췄습니다. 우선 초보자분들도 쉽게 따라갈 수 있게 기초 개념을 잡아주는 핵심 가이드 VOD를 먼저 좀 제공해 드리고자 합니다. 메인으로는 매주 목요일 저녁마다 저랑 라이브 클래스에서 만나실 텐데요. 이번 주엔 어떤 인프라 펀드를 봐야 할지, 배당주는 얼마나 담아야 할지, 황금 비율을 한번 직접 짜보는 거죠. 혹시 바쁘셔서 라이브를 놓치셔도 걱정하실 게 없는 게 저희가 다음날 그 라이브의 핵심 내용을 전부 핵심 요약 레포트와 더불어 녹화본을 제공해 주기 때문에 바쁘셔 놓쳐서 큰 걱정하실 필요가 없을 거라 보여지고 있고요. 그리고 투자를 하다 보면은
시장이 급락해서 밤잠 설칠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매주 배당이나 이자가 들어오는 인컴 캘린더도 같이 좀 챙겨드리고 위기 시 방어 전략도 수시로 점검해 드릴 예정입니다. 분기에 한 번씩 한 번은 오프라인 세미나에서 직접 얼굴을 뵙고 시장 상황을 좀 싹 정리를 해드리는 시간도 한번 가지려고 합니다. 제가 표현이 좀 그렇지만은 여러분이 매일매일 시황판을 보며 스트레스 받지 않고 두 손 두 발 쭉 뻗고 편안하게 투자할 수 있도록 정말 꼼꼼하게 준비한 과정이니까 많은 분들이 오셔서 든든한 평생의 수익 파이프라인을 구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